어느 날 내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생각이 있다. 해맑게 뛰어노는 강아지나 신이나 항상 에너지 넘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성인이 되어서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 그건 아마도 내가 더 현실적이고 대단하며 머리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다 라는 착각 속에 10년을 불행히 허비했다. 당신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앞서 언급한 4가지 질문 중 부정적인 대답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일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와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답은 나의 과거, 나의 무의식에 있다. 여기서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가족이다.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사람, 세상을 비추는 첫 번째 창문인 부모이다. 어린 시절 나의 보호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며 나의 우주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나의 가족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은 부모를 원망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나의 가정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했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지금 나의 부모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어린 시절 각 발달 과정마다 아이로서 보호자에게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사랑과 소속감, 자아 존중과 독립성, 안전과 보호 등등. 아이는 아이로서 온전히 자라나야 하며 부모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것들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의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점점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상황이 만든 내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왜곡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 민수의 부모님은 10살 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이혼 이후 슬퍼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불쌍하고 가엾다고 느끼고 부모님을 지키고 싶어 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민수는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은 민수를 사랑한다. 민수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가정학대에 해당한다. 아이로서 받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민수는 결국 부모에게 의지해야 할 나이에 부모를 지켜줘야 됐고 자신을 책임져줄 부모가 아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모가 되었다. 민수는 그렇게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며 가정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다. 아이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스스로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것을 자처한다. 이것을 보고 아이의 역할극이라고 한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이 아닌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나 자신을 사랑해서 성장시키고 싶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같은 행동일지라도 과정 속에서 내 불행과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한 아이의 욕구는 상처와 결핍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나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그것을 보고 상호의존증이라고 하는데, 상호의존증이란 마약, 게임, 성, 일, 사람, 알코올 중독 등등 모든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인간은 무언가에는 의지를 해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유해한 것들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의 공통점은 나의 삶을 점점 해치려고 들며 내가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몇 달을 못 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중독 증상이 다른 중독으로 이전되는 현상만 일어난다. 만약 자신이 이 늪에 빠져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나의 세상을 사는 방식은 벌써 몇 년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현실은 내가 만든 현실인가? 아니면 신이 만든 현실인가? 내가 부족하고 못난 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세상이 험난하고 버겁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그런 시선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이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또다시 악순환은 반복된다. 세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낳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낳는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명상가들이 쫓는 진리라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저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 찾는 것이다. 그것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주어진 행복이 아닌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원하는 외부적인 요소를 바꾸고 나면 나는 영원히 행복한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어차피 시련은 누구에게나 또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때는 또다시 불행해질 텐가? 부수적인 요소들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피하지 마라.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인간은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다. 자신의 일들에 대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한다. 폐암이 걸리고 나서야 담배를 끊고 간이 다 썩고 나서야 술을 끊는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유연한 존재다. 그럼에도 오늘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허비한다. 삶의 소중함을 아직 모르고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이다. 그것이 나인가? 내 생각은 언제든 바뀐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을 땐 내가 바뀐 것인가? 내 생각이 바뀐 것이지 나는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가 않다. 내가 어떤 세상에 살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은 지옥인가 천국인가? 나는 수많은 길을 통해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려고 했지만 목적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걷는 길과 내가 바라보던 하늘이 내가 그토록 찾던 나의 목적지임을 알았다.